지금 거의 뭐 미국의 앤아버라든지 미국의 유수의 암 연구소에서는 통합 치료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항암, 방사, 수술액 이런 표준 치료 플러스 천연물 치료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항암력이 있다는 거를 미국에서도 연구 결과 인정을 하고 그걸 쓰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와 또 열방약국 말기암 통항요법 상담소 두 권의 책을 펴낸 약사이자 저자인 김은하 약사입니다. 네, 지금 상담이 뭐 약국으로도 전화를 많이 오시고 또 저희 카카오 채널 열방약국에도 이제 상담이 폭주하고 있네요. 그 질문들을 제가 다 소화할 수는 지금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최대한 책 두 권을 열심히 좀 봐주시고 또 유튜브 채널에서 또 공부한 점들을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정말 이제 심각하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만 제가 순차적으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네, 2022년 지금 얼마 안 됐죠. 불과 작년 4월 말에 아버지가 이제 병원 진단을 처음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 즈음에 이제 아버님이 체중이 한 4, 5kg 빠지셨고 계속 낮잠을 자시고 이제 가던 운동을 못 가고 그러면서 엄마가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아빠가 처음으로 한 달 내내 본인만 알고 있던 증상들을 말씀하신 거죠. 머리 뒤에 뽀드락지가 났는데 이걸 피부과를 계속 다닌 거예요. 염증인 줄 알고. 근데 한 달 만에 조그만 종기가 골프공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심각해진 거죠. 그리고 갈비뼈 밑에도 그냥 운동하다 금이 갔나 보다, 갈비뼈 밑에. 근데 이제 갈비뼈 쪽이 아프면서 그 피부 바깥으로 또 골프공만한 게 툭 튀어나온 거죠. 근데 그 상태가 4월 말이었고 혀를 좀 보자 했더니 아빠 혀가 새카만 거예요. 정말 그때는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방적으로도 여러분 백태도 있고 뭐 황태도 있고 빨간혀도 있지만 검은 흑태는 이제 말기암에 이제 얼마 못 사는 분의 혀 상태거든요. 근데 딱 저희 아빠 혀 상태가 4월 말에 새카맸습니다. 정말 이런 혀는 처음 봤다 할 정도로 책에서나 뭐 그런 한방 책에서나 봤을 법한 그런 혀 상태였고 그래서 바로 이제 종합병원으로 이제 피부과로 갔는데 바로 조직 검사하고 그것이 이제 폐암으로 인한 전이암으로 판명이 났죠. 그래서 5월부터 항암을 시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암 진단은 이제 머리 뒤하고 갈비뼈 밑에만 조직 검사를 했어요. 했을 때 이제 평평세포암, 그러니까 비소세포 폐암 중에 평평세포암으로 이제 4기로 나왔고요. 폐 부분에 좌측에 거의 7cm, 그러니까 꽉 차 있어요. CT를 보면 아래편에 하얗게 다 암으로 꽉 차 있고 우측에도 3.5, 그 다음에 당연히 림프절 전이가 있고 간 전이가 있었어요. 간에도 2.5, 그 다음에 피부, 갈비뼈 밑에, 그러니까 복강에 이미 전이암이 자리 잡고 있었고 머리 뒤까지 피부에 2.5가 있었던 거죠. 아빠는 진단 받자마자 바로 거의 입원. 조직 검사하고 진단을 기다리는 일주일 그 사이가 있거든요. 10일 정도. 그때부터 저희는 식이요법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제가 하는 식이요법을 더 확장해서 더 타이트하게 식이요법 시작하고 일주일 전부터 보충제를 한 15가지를 그냥 올 투여했어요. 왜냐하면 항암을 80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저도 해봤지만 저도 너무 힘들었는데 50세인 제가 할 때도 힘들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무슨 카페 있잖아요. 폐암 카페에 딱 들어가 보면 젊은 분들은 어느 정도 항암을 견디는데 이제 7, 80대다 그러면 뭐 항암 1차, 2차 하고 거의 뭐 뇌경색이 왔다든지 막 치매 증상이 심해졌다든지 뭐 너무 피부 병변이 너무 심했고 뭐 호흡곤란이 왔다든지 해서 중단했다는 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늦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4기암은 말기암, 전이암은 진단 즉시 빠르게 행동을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제가 말했잖아요. 4월 초에 뼈드락지가 한 달 만에 골프공만해지는 그 크기의 그런 속도로 급속히 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암의 세력을 꺾을 만하게 환경을 조성을 해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단 이 평평세포 폐암은 흡연으로 온 거.
그러니까 흡연으로 남은 또 항암제가 듣지도 않아요. 가장 악성으로 보거든요. 근데 80세인데 한 60년을 흡연하셨어요. 일단 그거를 끊는 게 가장 큰 환경의 변화겠죠. 그래도 뭐 그 폐암 카페에 가보면 아버지가 그래도 담배를 피신다는 분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걱정을 한 거죠. 일단 진단과 동시에 입원 결과를 보는 순간 바로 입원 조치가 됐는데 입원에서도 편의점 가서 만약에 담배를 펴서 뒷산에 올라가서 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입원과 동시에 이제 흡연을 끊으셨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간식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과자, 뭐 떡, 빵 이거 너무 좋아하셨고, 일단 뭐 가리지 않고 모든 음식을 다 즐겨 드셨죠. 첫 번째는 이제 엄마가 준비해 놓은 항암 식단을 무조건 드시는 거. 그거는 이제 제가 고기, 우유, 그 다음 믹스 커피를 아빠가 하루에 한 몇십 년 드셨을 거예요. 두세 잔을 드셨고, 그 달달하잖아요. 그 달달한 커피를 끊지를 못하셨는데 그거를 끊어야 되고, 그다음 식이요법은 엄마가 준비한 그 야채 간 거 있잖아요. 야채 간 거에다 동결 건조가루 넣고, 그 다음 제가 주는 보충제 가루약이나 액상은 일일이 뭐 15가지를 본인 보고 복용을 하라 그러면 이걸 막 거부하고 싫어하니까 그냥 아침 야채 과일식에 엄마가 다 타버렸어요. 거의 천연에 가까운 제품이라서 식사처럼 섭취하게, 그러니까 맛은 없었겠죠. 색깔도 거의 막 갈색, 똥색에 가까운 색깔인데 한 대접, 그거를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은 그거를 섭취하도록. 그것이 아빠의 할 일이다. 어렵다면 어렵지만 쉽지 않나요? 사기암인데 이거 한 대접만 먹으면 된다. 그거를 되게 강조를 했고, 아빠는 이거를 준비하는 사람도 힘든데 아빠는 이걸 먹기만 하면 돼요. 드시기만 하면 돼요. 쉽죠? 두 번째, 여기에 다 타지 못한 보충제가 있어요. 점심 저녁에 복용해야 되는 보충제는 아빠가 드셔야 되는 거다. 그 두 가지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는 일단 커피, 흡연, 뭐 고기, 튀김류, 뭐 이런 빵, 떡 이런 간식은 못 드시는 거고, 야채 과일 위주의 식단, 그 대신 뭐 달걀도 드실 수 있고 해물, 생선도 드실 수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그걸 딱 결단하시고 정말 따라주신 거죠. 그걸 따라주셨다는 거에 저는 정말 큰 박수를 치고 싶고, 저희 엄마는 좀 그 힘든 항암 식단을 어쨌든 같이 준비를 잘 해주셨다는 거. 그것이 본인들의 몫이 좀 커요. 저는 그냥 약만 보내주면 되잖아요. 나머지 생활에서 본인들이 그걸 안 하고 저한테는 했다고 그러고 안 하면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충제만 아무리 좋은 보충제를 넣어도 식단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효과가 떨어져요. 암이 제가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우리 3개월을 봅시다. 3개월이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반드시 암의 세력이 꺾입니다. 특히 전이암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전이암은 정지란 없어요. 암은 정지될 수 있나요? 정지가 없어요. 특히 전이된 암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암이 정지됐으면 굉장한 건데 그게 줄었다. 그러면은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암이 절반으로 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7cm면 반, 3.5 이렇게 줄 것이고, 2.5, 1cm 정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3개월도 아니었어요. 1개월 반 만에 CT를 다시 찍었거든요. 줄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이해를 하게 됐죠. 몸으로 딱 체험을 했고, 항암제를 3가지 항암제가 투여되거든요. 세포독성 항암제 2가지하고 그 다음에 면역 항암제. 이거를 80세 노인이 3가지를 한꺼번에 맞는다? 엄청난 일입니다. 저 유방암 환자들은 보통 1가지씩 맞아요. 사회를 1가지 맞고 약을 바꿔서 1가지 맞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8차를 6개월 동안 맞았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저희 아빠는 제가 이거 2가지를 나눴던 거를 한꺼번에 맞으신 거예요. 그다음 거기다 플러스 하나 더. 물론 용량은 조금 조절을 했겠지만 굉장히 몸에 오는 충격이 크거든요. 독성이 엄청 강한데 그걸 너무 저보다 잘 견디셨다니까요. 혈액 수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 항암하시는데 어때요? 근데 그 탁솔이라는 항암제가 있거든요. 그거는 걸을 수가 없어요. 제가 딱 그걸 맞는 순간, 저희 집 5층인데 계단이거든요. 계단을 정말 이 난간을 붙잡고 한 발짝을 이렇게 걸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무릎, 허리 이런 데가 다 너무 아프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발을 못 딛죠, 땅에. 그러면 거의 할머니처럼 걸어야 돼요. 진짜 한 30분을 완전히 노인처럼 부축을 해서, 저희 남편이 부축해서 이렇게 처음에 한 바퀴 돌고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보충제를 쓰고 식이요법 하니까 이제 마지막 8차 때는 이제 산에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부작용이 해소됐지만, 거의 대부분이죠. 50% 이상은 탁솔이라는 항암제 딱 하나만으로도 너무 관절
아파서 걷기가 힘들다. 근데 아빠 좀 어떠세요? 지금 관절 아프지 않으세요? 걷기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안 아프다. 그게 바로 식이요법 보충제의 힘입니다. 일단은 저는 명확한 목표 제시. 3개월에는 어떻게 될 것이고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고 1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목표를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살 건지 죽을 건지 일단은 선택하라. 죽을 거로 나는 그냥 이걸 받아들이겠다. 암을 그냥 3개월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간에 받아들이고 죽는 걸 받아들이면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산다고 선택하셨으면 이 내가 제시하는 요법을 따라라. 근데 아버지가 그 명확한 목표 제시에 반응을 하셨어요. 살겠다 결심을 하신 거죠. 본인은 7년을 살겠다 결심을 하신 거죠. 두 번째는 식이요법. 식이요법을 명확히 정말 제가 했던 것보다 더 좀 강도를 더 높였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2기였지만 아빠는 4기고 연세가 있기 때문에 느슨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암이 올 수 있는, 암이 자랄 수 있는 어떠한 환경도 물샐 틈 없이 막자가 저의 주의예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보충제 요법 했고, 천연물을 통한 또 천연 보충제 플러스, 저는 보충제까지 썼다면 플러스 천연물 제제를 더 썼어요. 거의 20가지 이상의 천연물을 달여 마시고, 또 기존에 있는 특허 제품을 제가 복용하게 하고, 그거를 받아들였을 때 굉장히 효과가 빨랐어요. 그리고 5번째는 가족들의 협력.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엄마는 식단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버겁잖아요. 노인이시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장 보는 거 그냥 온라인으로 저희가 나눠서 뭐 계란 사는 사람, 생수 보내는 사람, 저는 뭐 동결가루, 뭐 그 다음에 보충제 싹 다 일일이 장 보러 다니시지 않게 저희는 그렇게 했고, 여동생은 병원 스케줄 관리 해주고, 병원 모시고 가는 거는 남동생이 하고, 완전히 철저히 분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기는 이렇게 우왕좌왕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딱 사기는 그냥 조직 검사 시작하면서 모든 걸 다 준비를 딱 해놓고 세팅하고 딱 시작을 해야 돼요. 제가 책을 왜 빠르게 썼냐면은 정말 시간이 없거든요. 말기암 환자들은 하루하루가 한 달이 일반 암의 1년과 같다. 저는 그렇게까지 봐요. 아니면 더. 한 달이 1년, 2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첫 3달은 엄청 3년과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존 여부가 달려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생존의 기간을 높일 수 있는 거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가족의 협력이 너무나 필요하죠. 노인분 2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항암제는 조금 본인이 맞는 항암제의 특성은 이해하셔야 돼요. 조금 어렵더라도 3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제일 오래된 게 이제 1960년대 개발된 세포독성 항암제. 자, 항암제 맞으면 뭐가 빠진다? 딱 아시는 거 있죠? 머리가 빠진다. 그런 탈모 부작용이 오는 게 세포독성 항암제의 가장 큰 부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포독성 항암제는 좀 어렵지만 세포가 DNA가 와서 2개로 증식을 하잖아요. 증식하는 그 사이클을 끊는 게 세포독성 항암제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포 증식을 막는다. 그렇기 때문에 독하죠. 빠르게 증식하는 애를 차단한다. 그래서 구강세포라든지 위점막세포, 머리, 모근세포를 공격해서 탈모 생기고 분해염 생기고 뭐 위장질환 있고 설사하고 울렁거리고 못 먹고, 그게 바로 대표적인 세포독성 항암제의 부작용이고, 2번째는 이제 2000년대에 나온 거예요. 표적 치료제. 그래서 이제 면역 화학 검사라는 걸 해요. 조직 검사를 해서 대부분은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검사를 해요. 면역 그 조직 화학 검사를 하면 무슨 변이가 있다. EGFR 변이다. ALK 변이다. 헐2가 있다. 뭐 에스트로겐 뭐 리셉터가 있다. 이런 변이라는 그 검사가 쫙 나와요. 그러면 그 변이에 맞는 표적 치료제가 이제 개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EGFR에는 EGFR, VEGFR에는 VEGFR에 맞는 그런 표적 치료제가 지금 2000년 이후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모든 암 환자가 다 표적 치료제 쓸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 변이가 있어야 되네요. 헐2 뭐 양성이냐, 여성 호르몬의 양성이냐, EGFR 변이가 있냐, ALK 변이가 있냐에만 그 표적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표적 치료제는 모든 사람이 쓸 수는 없어요. 그리고 표적 치료제도 부작용이 있어요. 골수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적혈구라든지 뭐 호중구라든지 백혈구 수치가 뚝 떨어지고 혈소판, 그러니까 혈액 관련된 수치들이 굉장히 많이 낮춰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2000년대 후반에 나온 면역 항암제. 그래서 되게
유명한 카터 대통령, 우리나라 되게 유명하잖아요. 90세인데 흑색종에 걸렸는데 이런 면역 항암제를 맞고 이분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의 항암제죠. 90세도 낫게 하는 항암제인데 그럼 이것도 다 해당이 되느냐? 그게 또 아닙니다. 그 T세포라는 게 있어요. 우리 면역세포 중에 T세포를 눈멀게 하는 거예요. 눈이 멀어 있는 거죠. T세포가 암이 딱 오면 얘를 T세포가 가서 죽여야 되는데 T세포가 작동을 안 하는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PD-1이라는 게 작동된 상태면 그것도 PD-1이 발현되어 있느냐 그걸 검사를 해서 그럼 이 PD-1을 깨우는 T세포를 깨우는 약이 이제 키투루다라든지 옵디보라든지 뭐 이런 면역항암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도 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PD-1 발현, PD-L1 발현이 있어야 면역항암제를 써요. 근데 면역항암제 엄청 비싸요. 한 대에 500만 원? 보험이 안 되면. 그래서 4기암 환자는 이것도 안 되고 표적도 없고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세포독성 항암제를 많이 써요. 근데 말기암의 세포독성 항암제는 그러니까 이거는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라는 걸 억제하는데 그걸 100% 억제를 하느냐? 아니에요. 한 8, 90%. 그럼 나머지 10% 남아있잖아요. 이 10%가 또 엄청 빠르게 자라는 암 줄기세포일 경우에는 세포독성 항암제가 도저히 말기암의 그 증식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기암이 힘듭니다. 그쵸. 그게 이제 표준 치료라고 해서 뭐 만약에 비소세포 폐암이다.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PD-1 발현이 뭐 80%였어요. 그러면 이 키투루다를 쓰는 거고 기본으로 세포 독성을 까는 거죠. 근데 뭐 삼중음성 유방암이다. 삼중음성 유방암이 항암제가 마땅한 게 없다. 그럼 키투루다를 넣고 세포 독성을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사 선생님들이 보는 지수에 따라 어떤 표적에 따라 어떻게 배합하는지가 다 정해져 있어. 기준이 어떻게 보험이 되고 비보험이 되는지도 다 정해져 있어요. 지표에 따라. 없죠. 나는 전혀 그 T세포 변이에 의한 게 아닌데 정말 비싸고 좋고 최신이니까 면역항암제 쓸까? 그거는 아니죠. 해당이 안 될 수가 있고 써도 딱히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항암 음식 준비할 때 이걸 매일 야채, 과일을 매일 갈아서 먹는 거는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저희 엄마는 아예 5일치를 다 한꺼번에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김치 냉장고에 유리 용기에 딱 넣어놓고 아침마다 덜어서 드시게. 그러면 편하죠. 5일치 아침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뭐 사과, 저희 엄마 오이, 당근, 뭐 파프리카, 그 다음에 비트, 브로콜리, 양배추. 이거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거의 사기는 이걸 생으로 드시면 사과 빼고 오이 빼고는 생으로 드시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점막이 약해져 있잖아요. 위점막이나 구강점막이. 이걸 다 데치거나 쪄요. 쪄서 뭐 사과나 이 오이랑 해서 싹 가는 거죠. 갈아서 딱 냉장고에, 김치 냉장고는 오래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보관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3단계로 있어요. 3단계, 2단계, 1단계. 1단계가 항암력이 가장 높은 이제 채소 야채들을 또 그런 천연물들을 이제 제시하는 거죠. 뭐 1단계 뭐 마늘, 생강, 당근, 샐러리 이런 게 있고 2단계에는 뭐 우리가 많이 하는 야채들 있죠. 네, 뭐 브로콜리라든지 양파, 이런 주가 있고 3단계에는 뭐 베리류의 뭐 과일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 3단계 내에 있는 거를 우선순위로 복용하는 게 좋겠죠. 섭취를 하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항암 중에 뭘 많이 먹을 수 있는 위장의 상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보충제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선택 시에 항암력이 있는 걸 먼저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우리 몸이 그 암이 자랄수록 어떻게 되냐면 체액이 산성이 돼요. 암세포가 대사를 하면서 젖산을 계속 분비하거든요. 계속 산성이 돼요. 산성은 그러니까 암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암이 싫어하는 환경을 가야 되잖아요. 방향을. 그래서 약 알칼리성 체액이 되려면 가장 빠른 방법은 어쩔 수 없어요. 채소를 엄청 많이 투여를 해야 돼요. 야채 섭취 극대화. 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한 끼도 좋고 두 끼도 좋고 하루 종일 저는 마시기도 해요. 그 동결가루를 물에 타서 뭐 케일, 신선초 요즘은 10가지가 섞여 있는 게 한 포로 나온 게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타서 계속 하루 종일 마셔서 빠르게 체액을 교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 아빠의 소변 pH가 4월에 5였어요. 저도
암 걸렸을 때 O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는 O인데 암 아닌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암 환자들은 대부분 5하고 6에 있고 기수가 높을수록 5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수가 1기일수록 6에 가깝고 6, 7 정도 되는데 정말 암 환자 중에 한 명도 7.4를 단 한 명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상담을 지금 몇 년 동안 굉장히 오래 했고 검사지를 보면 그래서 이제는 그냥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5나 6일 것이다. 산성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약을 먹으면 산성에서 약 알칼리가 되나요? 안 돼요. 무조건 음식밖에 없는 거예요. 음식으로 최대한 그리고 죽염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섭취를 했을 때 교정이 돼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12월 초에 몇이 됐냐면 7이 됐어요. 진짜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더라고요. 5에서 7은 정말 몸을 바꾼 거거든요. 그러면 5에서 7이 되면 얼굴 낯빛이 달라져요, 여러분. 최근에 바로 며칠 전에 약사님 하면서 어떤 젊은 아가씨가 왔어요. 저 왔어요. 그런데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을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2달 전에 왔던 30살 싱글 아가씨였어요. 근데 삼중음성 유방암. 좀 그거는 좀 까다롭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1시간 넘게 길게 해줬거든요. 아직 결혼도 안 하셨고 상당히 좀 살이 쪄 있는 상태였고 음식이 그러니까 야식으로 술과 치맥을 즐기는 일이 늦게 끝나니까 야식을 너무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식이요법을 제가 자세히 얘기해서 제가 하는 이 야채 갈아 먹는 걸 하고 몇 킬로가 감량돼서 왔는지 아세요? 무려 10kg 2달 만에. 그래서 제가 못 알아봤는데 또 왜 못 알아봤냐면 머리를 짧게 이렇게 잘랐고 긴 머리였는데 잘랐는데 얼굴 색깔이 달라져서 왔기 때문에 원래 누렇고 약간 암 환자 색깔이었는데 2달 만에 너무 뽀얗게 이뻐져서 온 거예요. 심지어 항암을 저희 아빠랑 똑같은 3가지 항암제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중음성도 딱히 약이 없기 때문에 세포독성 2가지랑 그 키트루다를 맞는 거예요. 3가지를 맞고 2번 맞고 왔는데 머리도 약사님 저는 머리도 안 빠졌어요 이러면서 왔는데 얼굴이 하얗고 뽀얘져서 제가 너무 놀라서 아니 암 걸려서 이렇게 예뻐지면 어떡해 얘기할 정도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약사님 보충제 먹고 하니까 정말 항암이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도 제가 항암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을 때 괜찮다. 처음만 2회차 3회차까지 복통이 좀 있었고 근데 그것도 이제 보충제와 이런 식이요법을 하면서 체질이 변하니까 너무 안 힘들게 지나가셨거든요. 근데 이 30살 싱글 아가씨도 약사님 안 힘들어요. 너무 밝게 항암을 하고 계셔서 제가 케어를 해드렸지만 제가 너무 놀라고 기뻤어요. 제가 그래서 식이요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산성농도 5에서 7은 좀 오래 걸리죠. 네, 오래 걸리죠. 단 며칠로는 안 바뀝니다. 그게 체액이 몇 개월이 걸리죠. 빨라도 몇 개월이고 1년 이상 걸리죠. 정말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제가 책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주목해서 들어주세요. 이 암 줄기세포에 대한 이해 없이 말기암을 우리가 직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0기에서 2기까지는 암세포가 발현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암의 세포가 암세포라는 게 있고 근데 이 암덩어리 안에는 암세포도 있지만 0.1에서 5%는 암줄기세포가 박혀 있어요. 이 암줄기세포는 평상시에는 굉장히 긴 잠복기를 가져 10년도 되고 20년도 되고 잠복해 있어요. 근데 그냥 0기, 1기, 2기에서 하는 암세포는 그냥 빠르게 자라요. 증식이 빠르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 세포 그 독성 항암제로 그 증식을 억제하잖아요. 아니면 0기, 1기, 2기는 수술이 가능해서 근본적으로 암조직을 이렇게 제거하고 잔존 암세포를 항암제로 죽이는데 이제 전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더 진행이 돼서 말기암이 된 경우는 전이를 탔다는 거는 림프를 타고 혈관을 탈 때 이게 가서 붙는 게 암줄기세포가 전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암세포가 같다라고 보시지 마시고 암줄기세포의 발현이다. 발현이 돼서 얘가 전이로 탔다 라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암줄기세포는 어떤 세포와 가장 유사하냐면 배아세포와 비슷해요. 배아세포가 뭐죠? 임신 중에 그 태아의 배아세포 착상됐을 때를 배아라고 하잖아요. 이 배아세포가 처음에 수정란이 하나예요. 근데 그 다음엔 2개로 분할되죠. 그 다음 4개. 그 다음에 이렇게 배수로 8, 16, 32 이렇게 64 그러면서 이렇게 나날이라고 해서 분할이 막 되다가 커지면 이제 자궁 내로 착상이 돼요. 착상이 되는 이런 과정에 성장을 하는 신호가 있어요. 뭐 노치 뭐 이런 신호가 있어요. 그 신호랑 이 암줄기세포의 증식 신호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배아 세포 이론인데 이것이 암 줄기세포와 증식을 같이 한다. 여러분 배아 세포가 정지할 수 있나요? 정지는 없죠. 정지하는 건 죽는 거의 의미잖아요. 태아가의 사산의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것도 그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일단 이게 발동이 딱 걸리면 얼마나 배아가 빠른 속도로 증식합니까? 그죠? 엄청나죠? 네. 그 10개월 사이에 3kg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로 이 증식을 억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존 항암제. 그래서 미국에서 그 뉴스위크지에서 2010년인가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40년 동안 그 암과의 전쟁을 닉슨 대통령인가 선포를 했는데 4기 암 환자 생존율은 1%도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근데 0기에서 2기, 3기는 생존율이 굉장히 올라갔죠. 왜냐하면 조기 진단, 수술하고 항암 방사해서 이거는 빨리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요즘 현대의학으로 기술이 발전돼서 유방암, 갑상선 엄청 빨리 발견하니까 생존율이 올라갔는데, 근데 이제 4기 늦게 발견을 하면 암 줄기세포를 발현해서 전이가 급속도로 되잖아요. 이때는 수술이 불가하고 또 방사를 전신 방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암제밖에 없는 경우인데, 항암제가 현존해서 지금 많이 발전을 했지만 뭐 면역 항암제까지 나왔지만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거의 복불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4기암이 살아난다, 이거는 저희 스승님이 얘기해, 이건 하늘의 영역이다. 의사 선생님도 이 항암제가 이분한테 들을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이를 막으려고 제가 육류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육류의 붉은 성분이, 햄철 성분이, 그리고 또 혈액검사에서 페리틴이라는 성분이 막 치솟는 분이 1기여도 그게 정상 수치보다 너무 높다. 그러면은 얘가 암에 전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 1기여도. 1기는 작잖아요. 작아도 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 그 가능성이 있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도 아마 제가 그런 얘기가 있는 유튜브 동영상을 업로드를 유방암 카페에 했더니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댓글에 채식만 해도 암 걸린 사람이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다른 암이 올 수 있는 여러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암이 왔다면 모든 확률을 저는 줄이자는 거죠. 그게 현명한 판단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그거 판단은 해주세요. 제가 뭘 먹어라, 먹지 마라, 이제 더 이상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거는 저는 정보만 제시하는 거죠. 후성 유전학이 이제 또 이것도 2000년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유전학 분야인데, 뭐냐면 우리는 DNA 다 우리 유전자 탓이야. 엄마가 뭐 암 있으면 나도 암 걸리고, 이제 아빠가 당뇨 있으면 나도 당뇨, 뭐 고혈압 있으면 나도 고혈압, 이걸 받아들였잖아요. 이것을 그 유전자의 발현이라는 스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스위치를 온 하느냐 오프 하느냐. 유전자가 있겠죠. 당뇨의 소인이 있겠지만 이게 온 되느냐 오프 되느냐는 환경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우리가 먹는 그 식이 습관, 또 자라온 생활 습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란성 쌍둥이의 그런 그 실험이 많잖아요. 똑같이 일란성 쌍둥이인데 자란 환경을 다르게 했을 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고 질병이나 그런 게 다르게 발현된다는 그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후성 유전학적인 거를 받아들인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스위치를 ON을 하면 암의 스위치는 꺼질 수 있다 라는 것이 후성 유전학의 아주 심플하게 표현한다면 그렇습니다. 걸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브라카 유전자라는 게 있거든요. 유방암 중에서. 그 브라카 유전자도 그 유방암 전체의 발현은 10% 유방암에서 유전자 때문에 오는 거. 브라카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또 발현되느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예, 이제는 후성 유전학이 굉장히 그거를 후성 유전학적인 관점으로 그 유전자 스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가 최신의 학문입니다. 예, 세포독성 항암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시스플라틴, 뭐 탁솔, 아드리아마이신, 빨간 약이라는 빨간색이에요. 약이 너무 들어갈 때 무서운데, 소변도 주황색으로 나오는 뭐 아드리아마이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탈모, 아까도 얘기했지만 탈모가 있고, 백혈구 수치가 정말 제가 10이었다면 6으로 떨어져요. 한 번 맞을 때 4포인트가 떨어지는 거 엄청난 거예요. 그 또 한 대 맞잖아요. 4로 떨어져요. 그럼 또 한 대 맞으면 3 이렇게 떨어지는데, 만약에 4로 원래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백혈구가 4였다면 못 견디죠. 그냥 두세 번 만에 바닥을 치니까 백혈구 촉진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런 것도 너무
자주 맞으면 몸에 무리가 가는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빵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호중구라는 수치가 너무 떨어지고, 뭐 적혈구 수치는 마구 떨어지고, 뭐 빈혈 수치가 정말 모든 혈액 수치가 다 망가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엄청난 독이에요. 세포 독성 항암제는 진짜 독성이 너무 강해서 젊은 환자들도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80세인데 백혈구 수치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으셨어요. 4기 암 환자 저희 아빠는 15가지 썼고, 근데 다 이 정도를 다 복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최소 9가지, 10가지 4기는 써야 되고, 뭐 1기다, 2기다 이 정도면 저는 일단 베타글루칸제자 쓰고요. 그다음 액상칼슘제 쓰고, 뭐 주겸 정도 쓰고, 미량 미네랄 정도 쓰고, 뭐 여유가,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경제적 여유에 따라 조금씩 더 좋은 걸 넣을 수는 있죠. 그러나 몇 가지만 써도 오메가3도 쓰고요. 그렇게 쓰면 확실히 환자가 느끼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전 매일 톡에서 약사님 감사합니다는 얘기를 진짜 농담이 아니고 매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기 전에 진단받고 거의 일주일 10일씩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잖아. 1기도 불안한 거예요. 1기라고서 가볍게 여겨지지는 않죠. 암인데 1기든 2기든 0기든 너무 불안에 떠는데 제 책 열방약 유방암 상담소를 읽고 숙면을 취할 수가 있고 방향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유방암 환자들은 이렇게 0기, 1기, 2기를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뭐 생존율이 거의 96%예요. 본인이 표준 치료를 안 받고 자연 치료를 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4기로 간 분도 많고, 그런 분이 저한테 그제서야 보충제를 먹겠다고 4기에 연락 오신 거예요. 받을 수가 그럼 혈액 검사지가 있으신가요? 병원에 안 가서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막 가슴이 막 터져 나갈 것 같고 막 고름이 질질 나오고, 그런 환자는 지금 현대에서 21세기죠 지금이 없어요. 굳이 자연 치료를 1기셨는데 선택을 해서 병을 키우는 케이스 아닌 이상 유방암은 그렇게 전이암 4기가 아니시다면 그렇게 너무 걱정 근심할 시간에 저는 움직이겠어요. 야채 사와서 닦고 씻고 갈아서 야채 먹고 그런 장 보고 운동하고 이런 거에 에너지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표적 치료제 부작용은, 이제 표적은 이 세포막이 뇌라고 생각하시면 세포의 뇌예요. 서로 교신이 이루어지는 게 세포막인데, 여기가 세포막이 유동성이 딱 확보가 돼야 되는데 포화지방을 많이 먹고 하면 이게 굳는다니까요. 그러면 이 신호가 안 와야 될 신호가 갑자기 신호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EGFR 아까 얘기했죠. 신생혈관이 만들어지는 신호가 켜진다든지, 뭐 노치라든지, 이거 배아세포 때 켜져야 되는 그런 신호가 갑자기 켜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모든 신호를 막을 수 있는 표적 치료제가 다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발견된 분자 생물학적 기전으로 표적은 굉장히 많이, 지금 변이 표적은 많이 발견을 했는데 턱이 없이 약은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세포막에 있는 그 신호를 억제하는 거니까, 핵 속으로 가는 신호를 억제하니까 부작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겠죠. 설사, 복통, 뭐 피부 발진, 적혈구, 당연히 혈액은 다 모든 항암제는 혈액 수치가 다 무너져요.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역시 보충제 써야죠. 식이요법, 정말 입이 닳게 제가 얘기하는 건 식이요법을 하셔야 되고, 항암력이 있는 채소를 섭취를 해야 되고, 항암력이 있는 보충제를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관절이 아파요. 오늘도 이제 뉴욕에 있는 분이 이제 물어보셨는데, 지금 관절이 항암제 때문에 아픈데 글루코사민, 뭐 보스웰리아 이런 거 먹어도 되냐? 그거는 그냥 일반인들이 먹는 건데, 지금은 항암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더 항암력이 논문적 베이스가 있는 보충제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고 MSM 고함량 요법을 쓰십시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미국에서 좋은 고함량의 MSM 선택해서 고함량 요법을 쓰고, 지금 너무 막 일반적인 관절 영양제는 지금 먹을 때가 아니다. 왜냐면 지금 항암제 독성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먹어야 될 보충제.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들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약은 약사에게 상담을 꼭 받으세요. 면역 항암제는 너무 좋죠. 그러니까 나한테 딱 맞으면 너무 드라마틱하게 암이 거의 줄어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도 저희 아버지에게 경험했는데, 원래는 키트루다를 2년 맞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부작용이 없으면 2년까지 맞으면 좋은데 6번밖에 못 맞았어요. 부작용이 얼마나 심하게 났냐면 이틀 사이에 3kg가 불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슈렉 알죠? 슈렉. 귀도 붓고 코도 붓고 막 전신이 부종.
발진? 근데 이게 몸 안에서도 붓잖아요. 장기도 붓고. 그러니까 모든 염증 수치가 갑자기 막 100배씩 올라가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면역 항암제의 가장 맹점은 뭐냐면 면역력을 올려주는데 T세포를 깨우는데 이 T세포가 잘못 깨어나서 나를 적으로 여기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가볍게 오면 갑상선 질환이 오는 거고요. 갑상선도 뭐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니지만 지금 내 몸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약이 아닌 거죠. 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좋은데 그거를 언제 이런 부작용이 언제 나타난다? 아무도 몰라요. 그건 선생님도 몰라요. 그래서 그때 추석 때 아빠 몸에 발진이 일어났어. 그래서 원래 이제 항암제는 발진이 나요. 그래서 그 정도는 원래 다 나는 거니까 견디세요. 항히스타민제 좀 복용하시고 견디세요 하고 하루 이틀 후에 갔는데 너무 부어있고 막 열이 38.5도. 그래서 당장 응급실을 갔죠.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그게 밤에 기도가 부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숨 못 쉬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나면 더 이상 면역 항암제 쓰면 안 돼요. 선생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면 가족들이 결정하세요. 이 가족이 결정할 수 있나요? 선생님도 그러니까 항암제를 쓸지 말지를 결정을 못 해주세요. 사기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왜냐면 언제 부작용이 나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더 논문자를 찾았는데 이런 키투르다 같은 게 하이퍼 프로그레시브 디지즈라 해서 HPD 고진행성 종양 질병으로 확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부작용이 났다. 그 다음에는 50% 속도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반작용으로 암이 더 커져요. 그리고 여러분 판단하세요. 그러면 항암제 좋으니까 계속 써야 되나요? 부작용이 나는데도 막 견디고 써야 되나요? 그게 아니란. 그러니까 HPD 선생님한테 제가 논문을 가져가서 얘기를 드렸던 선생님 하실 말씀 저희는 안 하겠다. 그래서 9월에 중단을 한 거예요. 6번 맞고. 여기서 더 한다? 그러니까 키투르다는 이제 더 이상 면역 항암제는 못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항암을 하실 거면 다시 세포독성 항암제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세포독성 항암제는 암 줄기세포를 제어를 못 하는데 그럼 독을 넣다가 서서히 약해지면서 수명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급하게 썼습니다. 알려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아빠는 딱 9월에 중단하고 제가 한 6번만 10월, 11월 하고 12월에 CT 찍었을 때 전이암 1.5씩 남아있던 거 제로로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원바람 좌측만 2cm 남아있는데 그것도 퇴축, 리그레스라고 해서 증식하는 그런 사이즈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말기암이 줄어든다 있을 수 있냐? 없다 그랬죠. 태아가 줄어들 수는 없죠. 증식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월에 또 CT를 찍을 건데 당연히 더 줄어있을 거라고 보고요. 말기암이 그냥 제자리에만 있어도 그거는 악성암에서 양성으로 이제 성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는 거죠. 쭉 유지. 아니죠. 처음에는 당연히 의사 선생님의 치료법을 따라야죠. 표준 치료를 따르는데 급박한 위기의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고연령층에서는 한 번만에 올지 두 번만에 올지. 오늘도 저희 채널에 저희 아빠랑 같은 사기 폐암인데 다른 서남인데 항암 한 번 맞고 그러니까 산소 호흡기 차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중환자실에 있고 호흡이 안 되는 분을 돕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고연령층은 막 제가 좀 안쓰럽죠, 너무. 이게 항암을 받을 수 있는 몸 상태가 이미 너무 노인인데 이 항암 독을 견딜 수가 없거든요. 없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어떤 분은 2년을 다 맞는 분도 계셔요. 젊은 분일수록 그거를 잘 맞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신의 영역이라고. 이 몸은 너무나 미묘하기 때문에 그 세포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막을 수 있게끔 해왔죠. 저희 아빠도 5차까지는 너무 멀쩡하셨다니까요. 6차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 아빠는 식이요법을 했기 때문에 10일 만에, 그러니까 CRP라는 수치가 염증을 나타내는 수치예요. 그게 0.1에서 1이 정상이면 그 전에 0.3으로 줄었는데 부작용이 나니까 몇 가지 올라갔더라? 50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몇 배예요? 500배. 그래서 10일 정도 계속 약 써서 10으로 떨어지고 지금 다시 그 한두 달 사이에 0.3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부작용은 나되 그거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콩은 이제 그 유방암 환자들이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들이 그냥 너무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있는 그런 콩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론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최신의 이론은 이게 점점 분자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에스트로겐 알파 수용체가 있고 베타 수용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방암은 알파에 작용하는 거죠. 알파에 작용해서 여성 호르몬을, 그 알파에 작용하는 여성 호르몬을 낮춰줘야 재발이 적은데, 이 베타 수용체는 이게 활발해져야 좋은 거야. 모든 암종에 있어서. 호르몬성 뭐 유방암도 있고 전립선암 다 호르몬 관련이잖아요. 난소암 다 이 베타 수용체를 올려줘야 돼요. 이 베타 수용체는 이런 식물성 천연물을 많이 복용했을 때 올라가요. 그러니까 콩 적극적으로 복용을 해야 돼요. 뭐 소화가 잘 되고 이상 뭐 콩에 알러지 반응이 없다면, 특히 유방암 환자들은 콩 적극적으로, 또 3중 음성이든 3중 양성이든 호르몬 양성이든 콩을, 그 대신 뭐 두유를, 시판 두유를 먹는다.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딱 먹었을 때 너무 달달하고 맛있는 두유는 안 됩니다. 중국 분들은 아침마다 집에 두유기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분들은 그렇게 기름에 튀겨 먹는데도, 맨날 기름 먹는데도 우리나라보다는 유방암 발병률이 조금 더 낮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배는 더 높아야 되는데, 그게 뭘까 했더니 그분들은 평생 콩을 먹는 거예요. 두유를 아침마다 두유 한 잔을, 제가 봤을 때 7, 80%는 두유가 아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유보다는 두유를 먹는 습관이 유방암을 발병을 많이 낮춰줬을 것 같아요. 항암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콩에 있는 제니스테인 성분이 항암력이 있고, 그 에스트로겐 베타 수용체에 작용해서 암의 전이를 억제한다는 논문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거의 뭐 미국의 앤아버라든지 미국의 유수의 암 연구소에서는 통합 치료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항암, 방사, 수술액 이런 표준 치료 플러스 천연물 치료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환기탕 이런 논문이 수천 종이 나올 정도니까, 환기탕 뭐 이런 거는, 황금탕 이런 거는 중국에서 많이 쓰는 방제인데, 이것이 항암력이 있다는 거를 미국에서도 연구 결과 인정을 하고 그걸 쓰는 거죠. 뭐 황금의 우건인이라는 성분 아주 좋고, 한약재예요. 황금이 금이 아니고 한약 성분이 황금, 황년의 베르베린, 콩의 제니스테인, 뭐 알로에, 레스베라트롤, 포도에 있는 그 레스베라트롤, 양파의 퀘르세틴, 너무, 그러니까 이런 종류가 3,000종이나 있는 거. 이미 연구로 찾아낸 천연물이 3,000종인데, 특별히 제가 이제 책에서 7가지로 알로에 300초, 황년 뭐 이렇게 들어간 7가지 성분의 특허물에 대한 이제 논문 자료를 올려놨거든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제가 그 천연물을 썼을 그 조합으로, 그게 이제 해외 유수 논문에 뭐 비소세포 폐암, 뭐 뇌종양, 유방암 실험실에서, 그죠? 실험쥐로 했을 때 어떻게 좋아졌는지 논문 자료가 분명하게 있는 천연물이고, 그거를 제가 써봤을 때 제가 너무 효과가 좋았어요. 제 책에도 두경부암 4기 환자 케이스가 들어있는데, 작년 1월에 여기 9cm 암을 수술했어요. 항암 했겠죠, 당연히. 근데 5월에 다시 우측에 5cm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두경부암은 진짜 너무 빠르게 자라는, 두경부암, 비소세포 폐암 다 4기 생존율이 10% 미만이에요. 그리고 또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항암 또 암은, 그러니까 키도 굉장히 크신 분인데 43kg까지 빠지셨더라고요. 167? 이 정도인데. 그러면은 너무 힘이 없는데 6월에 목에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암줄기세포 얘기했죠. 배아가 크듯이 큰다. 지금 그런 식으로 속도가 9cm 없앴는데 5cm 생기고, 또 목, 이제 더 이상 수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항암 방사만 하는 상태였는데 6월에 43kg였어요. 그래서 제가 방사를 일단, 왜냐면 목에다 방사를 쏘니까 피가 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입에서. 그러니까 목구멍이 줄어들어서 빨대로 뭘 먹는다고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방사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일단 중단하고 제가 보충제 요법을 해서 1개월 만에 50kg를 증량을 했어요. 증량을 하고 보충제를 쓰니까 힘이 생겨서 나머지 못 받은 방사 요법을 한 거죠. 그래서 11월에 패시티에서 암이 다 사라졌습니다. 지난주에 혈액 검사를 보내오셨는데 백혈구가 6.5예요. 그러니까 9월, 10월까지 항암 방사 한 분이 2월에 백혈구 6.5이신 분이 저희 아빠랑 이 두경부암 환자인 거죠.
놀랍죠. 그만큼 보충제 천연물까지 썼을 때 회복력이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6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혈액 수치가 정상이 된 경우는 유방암 환자 중에서도 굉장히 드뭅니다. 1기, 2기도 드뭅니다. 1기, 2기인 여러분들 혈액 검사량 보세요. L하고 H가 되게 많이 있을 거죠. 로우, 하이가 많이 있어요. 정상 범위가 벗어나 있다는 거죠. 또 뭐 콩 좋고요. 베타글루칸, 버섯에 있는 베타글루칸 아주 좋고 아로니아도 좋습니다. 유방암 환자들도 아로니아 좋고요. 또 죽염 좋아하고 또 컬큐민, 강황, 카레 많이 드시면 좋아요. 마늘 좋죠. 생강, 또 생강차, 생강홍차 굉장히. 그 다음에 차에 있는 EGCG, 카테킨 성분. 그래서 저는 아예 차를 계속 홍차, 녹차 뭐 여러 종류의 차를 입에 달고 지내요. 그러니까 식품 중에서도 그렇게 항암력이 있는 것들을 계속 섭취하는 거죠. 토마토도 좋고요. 브로콜리, 양배추는 빼놓으시면 안 돼요. 유방암 환자들은 십자가 채소에 굉장히 좋은 게 많고 케일 너무 좋죠. 신선초, 보리새싹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식단에서 굉장히 많이 늘려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항암력이 있는 천연물이라고 할 수 있죠. 관건은 일단 멘탈, 정신력, 나는 살 수 있다 라고 딱 목표를 잡고 방법을 찾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말기암이거나 암인데 저의 영상을 봤다면 여러분들이 일단 살기로 생각해서 찾으신 거잖아요. 그 방법 찾으신 거예요. 일단 최소한 자기주도적 지식을 위해서 책을 읽으세요. 제가 정말 여러분이 수백 권 읽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읽고 정리하고 또 실전에서 경험한 거 노하우를 완전 녹여서 진짜 제가 알고 있는 걸 90% 정도는 담아드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머지 10%는 담아도 여러분이 이해 못하시기 때문에 뺀 거고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말 정리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암 환자는 어제도 4기 대장암이시고 막 경상대 오셨는데 원래 63kg였는데 40kg까지 빠지셨더라고요. 근데 어제도 50kg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막 만보를 걸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혈액이 백혈구가 한 2.7밖에 안 되고 너무 지금 뭐 혈당도 너무 낮았고 콜레스테롤도 너무 낮으면 영양 상태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지금 먹은 것도 별로 흡수가 잘 안 되는데 만보를 걸어서 다 소모해 버리는 상태니까 제가 만보는 안 된다. 지금은 운동하실 때가 아니라 더 영양 섭취를 더 올려서 다음번에 저를 만났을 땐 백혈구 올라와 있고 혈당도 너무 낮으면 안 돼. 저혈당 안 되죠. 콜레스테롤도 너무 낮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올려서 시기에 더 방점을 두시다. 가벼운 산책 30분만 하셔도 충분하다. 그 체중을 올리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도 중요한데 어떤 자신의 그런 체력, 지금 몸 상태를 이해하신 상태에서 운동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저는 그냥 운동에 큰 방점은 찍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도 뭐 항암할 때는 굳이 운동 안 하셔서 그냥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지. 그리고 지금 이제 항암 끝나고 혈액 수치가 다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운동하시죠. 1시간 이상 당연히 걷기 하시고 운동을 하셔야 되죠. 그 근육이 다 빠지니까. 근데 이제 항암 중이라면 그렇게 막 지금 근육 빠지는 것보다는 식이랑 이렇게 자기 체력을 유지하는 거, 체중 유지에 더 중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설탕은 흰설탕, 흰자 들어간 거는 흰 밀가루, 흰설탕, 흰우유, 흰쌀밥 이거 혈당 너무 올리잖아요. 혈당 피크를 오게 하는 식단은 이제 제거해야 되고 그게 다 염증을 일으킨다고 해요. 염증을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암으로 갈 수가 있는 그냥 길이다. 염증을 일으키는 식단을 안 되는데 이제 설탕보다 더 안 좋은 거는 시럽류죠. 우리 그 카페에서 뭐 펌프에 한번 탁 놓고 무슨 바닐라 뭐 라떼 그 바닐라 시럽 엄청 달잖아요. 무슨 시럽 뿌려주는 시럽 뭐 생크림 이런 것들이 진짜 너무 설탕보다 더한 감미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100g? 난 우리 집에서 100g을 안 쓰는데 그 감미료가 그냥 그게 설탕의 몇백 g에 해당하는 양인 거예요. 조금만 들어가도. 그래서 그거를 줄이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거랑 멀어져야 암이랑 멀어지는 거죠. 당연히.
그런 것도 다 안 되죠. 그러니까 인공 감미료는 안 좋은 거다. 그냥 인공 편의점에서 많이 만나는 간편식 다 조리돼 이런 건 그냥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꿀을 사용하시고, 그죠? 사과를 갈아 쓴다든지 과일을 갈아서 조금 단맛을 낸다든지 전 꿀 사용하고요. 스테비아 정도 조금, 요즘은 가족들이 막 다 오는 바람에 제가 하는 식단으로 해주면 짜지도 달지도 않기 때문에 맛이 너무 없어서 가족용으로는 조금 저도 써요. 이제는 너무 맛이 없다고 해서요. 그렇죠. 영양 불균형을 막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정상인은 뭐 채식을 오래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정상이니까. 근데 암 환자는 일단 단백질, 알부민 수치가 굉장히 앞으로 예후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너무 떨어져 있는 분한테 채식만 하라 말이 안 돼요. 빠르게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를 좋은 양질의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 제가 그래서 달걀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댓글로 달걀도 안 좋아요. 근데 달걀 알러지 있고 뭐 자가 면역에서 달걀이 안 맞으신 분은 할 수 없지만 암 환자는 그래도 달걀, 정말 달걀이 안 맞는 암 환자 있으면 다른 콩도 되지만 콩에 조금 부족하죠. 뭐 두부도 먹고 그 다음에 뭐 낫또도 먹고 해산물을 그래서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달걀이 안 맞으면 해산물에 있는 그 전복, 문어, 그런 미네랄, 새우, 골고루 오징어 똑같은 걸 계속 드시지 말고 골고루 드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엄청난 많은 그런 필수 아미노산을 우리는 꼭 섭취를 해야 단백질도 어느 중간 정상도 중간 정상, 알부민도 중간 정상까지는 끌어올려야 돼요. 근데 항암을 하면 이게 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채식만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힘이 없죠. 그러니까 집중하셔야죠. 지금 뭐 커피 먹어야 되냐, 말기암인데 커피 먹어도 되냐, 믹스커피 뭐 이런 거에 집착하시면 이제 안 돼요. 먹는 거에 집착을 싹 빼시고 나는 살자라고 목표를 딱 정하고 온 가족이 이거에 일치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같이 공부해야 돼요. 제가 한 2주 전에 췌장암 3기 이제 조직 검사만 딱 하고 온 따님이 오셨어요. 제 책이 말기암 책이 월요일 날 나왔는데 독자 손에는 목요일 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출판사에서 가야 되잖아요. 서점으로 분배되는데 시간이 걸려서 목요일 날 받자마자 공부를 정말 형광펜 막 해가지고 제가 또 틀린 오타난 것까지 찾아서 이틀 후에 토요일 날 오신 거예요. 내가 너무 감탄했죠. 저는 그냥 이런 태도만 봐도 아버님은 사십니다. 그래서 식이요법 하셔야 되고 보충제, 그러니까 다 흡수하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관건이다. 지금 이 시간이 10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시간이지. 아무것도 안 하게 공부하고 식이요법 하고 막 장 볼 거 장 쫙, 제가 장 보는 목록까지 제가 올려놨어요. 그런 거 뭐 사야 되는지 일일이 묻지 않도록 일장, 바쁘신 분은 그냥 제 책 말기암 책 1장만 보시면 그냥 그대로 다 인터넷에서 다 주문해 딱 준비해 놓으시면 시간을 아낄 수가 있죠. 저 시간을 아끼길 원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빠 조직검사 결과 나왔는데 결국 전이 돼서 4기시라는 거죠. 그래도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봐요. 췌장암 가장 어렵지만, 왜냐하면 가족들이 이렇게 애쓰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고 항암을 하시더라도 덜 힘들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희망을 가진다면 모든 것에 문은 열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부터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에 암은 아니더라도 여러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상황적으로도 힘든 상황이 있으시다면 긍정적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반드시 그 문은 열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